Yo, what up? 알싸입니다. 네, 이번 섹션에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잘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보고 내가 오히려 실망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갈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과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저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지,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아예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를 만들고, 선생님 만들고, 리더를 만들고, 육성.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또 내가 그렇게 창출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마치 제가 댄서와 댄스 강사의 어떤 차이로 제가 비유를 했거든요. 댄서는 어때요? 내가 그냥 춤을 잘 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학보다는 과학을 좀 더 기반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측정 가능하게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성공학을 누구나 다 강의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댄스를 이렇게 춰야 됩니다. 이렇게 춰야 더 멋지고 동작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강의로 시작해 강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댄서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춤을 잘 추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정말 매력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 예를 들면. 근데 댄스 하는 것과 댄스 강사의 일은 완전 다른 방향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는 아주 이기적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추면 돼요. 내가 안무를 따서 내가 거울 보고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내가 성장하면 되는데 댄스 강사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출 줄 알아. 너도 좀 이렇게 해.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댄스를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댄서가 정말 춤을 잘 추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게 너무 복잡하게 가르쳐요. 그랬을 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전에 원래 출신이 댄서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댄서였다가 말레이시아 했을 때는 제가 나름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혼다 광고에 대한 나오는 이런 어떤 그 뭐죠? 이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뮤지컬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댄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호주에 가서 제가 직장을 처음에 가졌던 게 댄스 강사의 직이었어요. 댄스 강사의 직을 가지다 보면 사실 가르쳐 줄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내가 이걸 또 가르쳐 줄 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댄서였을 때는 말을 안 하고 침묵해서 내가 내 멋에 빠바 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내가 멋지게 이제 팔 펴고 펴고 막 멋진 어떤 동작 할 거 하고 하면 돼. 그런데 댄스 강사는요. 일단 호주니까 호주 나름 처음에 영어가 됐겠어요. 말레이시아 간단하게 있어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더 많이 놀았지 저는 오히려 한국말이 더 늘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호주에 와서 일단 댄스 강사로 내가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댄스 강사를 하려면 말을 해야 돼. 팔을 굽였다 펴는 거 영어로 해봐라 해요. 여러분들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영업 실력도 안 됐고요. 실제로 영어로 가르쳐 주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화요일 저녁마다 제가 계속 댄스 강사 멜번 어떤 패션 스튜디오 있어요. 거기서 제가 계속 이제 가르쳤는데 처음엔 저한테 한 3명 정도의 학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명 학생을 가지고 나름 하는데 그 사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야. 나는 그래도 중국어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3명이서 그 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학생 수강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게 한 18명 정도 됐는데 그 18명 앞에서 제가 중국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국어 할 수도 없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댄스 강의, 예를 들면 이제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하면 제가 7시 30분 그 직전에 어디에 보통 어떤 장소에 있냐면 화장실에 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긴장하거나 하면 화장실 계속 가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춤을 잘 추는데 왜 화장실 가야 돼요, 내가? 그건 뭐냐? 내가 불편한 거를 내가 지금 만들어야 가야 되는 과정인데 내가 일단 누군가 춤을 가르쳐 주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했고 말로 영어를 해야 되는 게 불편했고 그리고 얘네 18명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오면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얘네 또 엔터테이닝 해야 되고 나는 너무 바쁘게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너무 쉽게 가르쳐 줘도 안 올 것이고 이거를 조절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유가 없었어요. 표정이 춤은 잘 추고 나는 컨셉 자체는 좋은데 그냥 어떤 중국에서 태어난 한국어 좀 하고 중국어 좀 하고 영어 좀 그냥 이렇게 서툰 어떤 그런 아이가 뭔가 댄스를 가르치다 하는데 그 사람도 불편할 거고 나도 불편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댄서와 댄스 강사의 게임은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 좀 표현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잘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론 실망하고 뭔가 난 저렇게 못할 거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댄스 강사는 그 사람들을 나름 그 수준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코칭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코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이고 실제로 내가 댄서보다는 댄스 강사로서 여러분 발전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코치, 누군가의 스승 선생님으로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그 게임이에요. Yo, what up? 알싸입니다. 제가 2010년도 23살 때 제가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2010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호주 엄마, 호주 아빠 이렇게 완전 호주의 본토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들 세미올이라고 있고 그 딸 메리라고 있어요. 이 두 분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제 5식구 저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해서 너무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호주 아빠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이 제품을 먹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제품이 너무 좋은 걸 나는 경험한 거를 어차피 우리 대화를 할 거 아니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제품이 먹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경험치를 얘기하는 가운데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판매하는 거냐. 제가 따졌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That's sell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That's selling. That's selling. That's selling. 예.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좋은 거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거를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판매냐 이렇게 계속 제가 우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판매냐 이게 나누는 거지. 이게 내가 경험을 전달하는 게 어떻게 판매냐고 막 이제는 막 발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판매가 아닌데 진짜 상대방 판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 경우가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호주 2010년 23살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호주 아빠, 호주 아버지 그분이 얘기한 말이 맞았거든요. 사실 저는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마추어고 진짜 회사에서 홍보하는 그대로 이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아니고 전달하고 쉐어링하는 비즈니스라고 제가 배웠는데 사실 거기에 저도 설득돼서 그 자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신념하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그 자체 이것도 판매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판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전달한다고 하고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 경험치를 나누는 sharing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한 가지는 진짜 그거를 저처럼 정말 바보 멍청이처럼 진짜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야 소비자들이 나름 도망가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와, 판매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판매하면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싫어하는 판매원들을 자꾸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대한다고? 내가 이런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판매원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사람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덧붙여서 뭐예요? 사업한다, 비즈니스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이거를 정말 몰라서 나누는 비즈니스, 교육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이거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파는 거를 부끄러워한다. 파는 거를 부끄러워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파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깊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스타트업의, 기업에 대한 이런 어떤 멘토에 대한 이런 어떤 경제 경영에 대한 공부를 일체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나는 제품 먹는 소비자인데 그 제품이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소비자라고 그냥 그렇게 제가 칭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내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한다. 판매를 부끄러워한다. 여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판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매출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매출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인지 소득에 대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소득의 단어는 또 어떤 단어예요? 수입이라는 거예요. 자, 판매는 수입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판매를 싫어하는데 수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만약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판매를 부끄러워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그렇게 1위 기업, 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 글로벌 기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진 기업,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삼성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판매를 부끄러워한다면? 만약 K-팝 아이돌에 대한 그런 콘서트 티켓이든 K-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광고든 뭐든지 K-팝 이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판매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K-팝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뻗었을까요? 드라마, K-드라마 이런 거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애플이라고 하는 로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약 판매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노키아 폰 같은 거 쓰고 있을 거예요. 땡땡땡땡땡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판매를 부끄러워한다? 판매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게 뭐가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모두 다 판매를 사랑해요. 더 팔기 위해서 Sell Like Crazy라는 책도 있거든요. 판매를 얼마나 여러분 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근데 나는 아직도 뭔가 이거를 나누는 비즈니스고 뭔가 아직도 이걸 경험을 쉐어링하고 뭔가 이 경험치 좋으니까 그냥 이거를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가 진짜 전달하는 비즈니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영상을 끄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정리가 필요하다 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판매예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판매가 1순위예요. 그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자, 일단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남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해도 내가 좋은 사람인데 판매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면 그냥 신발 가게 판매원이나 그냥 내가 싫어하는 그런 세일즈 이런 판매원 이런 사람들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서 성공하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수준이 높은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판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일단 아마추어고 일단 지금 소비자 정도로 계시는 분들은 판매를 단순히 그냥 판매 자체로 그냥 국한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판매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 체면, 내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인데 판매원인데 해라고? 내가 디톡스 같은 거를 상담하고 뭐 하는데 상담이라는 단어는 또 좋아해 다들. 근데 디톡스를 파는 사람이라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상담보다는 판매원이 훨씬 더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 그 판매원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다 써봤는데 뭔가 해독이 잘 안 되고 뭔가 다이어트 잘 안 되고 뭔가 화장품에 트러블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믿고 있는 제품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을 때는 내 체면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판매를 제대로 못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나를 오해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소통하다 보면 판매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판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좀 이 문이 열려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판매를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판매가 전달이고 뭐 경험을 나누는 비즈니스 이 정도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1순위는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판매를 잘해야 여러분 소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생겼을 때 그 소비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는데 예를 들면 초딩이에요, 내가. 근데 석사, 박사의 리더십, 육성에 대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막 배우고 실제로 이게 경험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을 이해한다고 해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큰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엉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판매부터 제대로 차곡차곡 밟아온 사람들은 이 리더십은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스스로 알아서 찾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됐을 때. 왜? 소비자는 제가 많이 관리를 해봤는데 18명 이상이면 소비자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직급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달하는 비즈니스다, 나누는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 배웠다면 그건 있잖아요. 그냥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냥 진짜 소비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진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편리성을 주기 위한 말들이에요. 이 자체를 믿잖아요. 와, 정말 여러분들 순수해도 너무 짝이 없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거죠. 아직도 밖에 나가서 나누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걸 믿어요? 과거 아이스강, 2010년도 23살짜리 아이스강 같은 애는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바보 같은 아이스강,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런 바보 멍청한 애들도 있나요?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 이런 멍청한 애들, 제가 원래 멍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애들을 타게 돼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 성공 못해요. 아이스강 같은 23살짜리 열정이 좋은데 이런 사람 100명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10년 뒤에 아이스강을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이스강을? 기다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당장 쇼텀의 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 일주일을 보면 내가 하는 건 되게 많은데 일주일 보면 내가 과연 돈을 얼마 벌었는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내가 말빨이할 때 얼마나 성장됐는지 이거를 봐야지. 예.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거다. 항상 긍정적인 다리가 부러져도 긍정적인 생각할 거예요. 예.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판매를 부끄러워하는 리더는, 그리고 판매를 마치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리더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 그런 시스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이걸 판매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소비자들 불편해 도망가지 않을까? 아무튼 뭐 왜 그렇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쇼더 플랜을 하고 아직도 비즈니스 플랜을 뭐 판매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딱딱 제시해서 사업자들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둘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이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그게 여러분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제품, 보상, 이건 하나의 명분이라고요. 이 명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똑똑한 플랜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연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와 연결되는 거지. 결국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판매에 대한 이 깊은 뜻을 모르고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한다? 와우.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뭔가 우리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우길 사람은요. 댓글도 달지 마세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꺼지세요. 예. 예, 제가 방금 말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거는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여러분, 아니, 판매가 안 되면 매출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가 리더를 복제하고 리더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단계별로 다음 단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선순위, 내가 이제 유치원 학생이면 유치원에서 다음에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왜 석사, 박사 이런 어떤 리더십 강의, 리더십을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기본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뭘 복제하고 뭘 육성하냐고요. 판매는 하나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 전달하는데도 이게 판매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를 판매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신념을 판매해서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다르게 일을 하고자 해서 저는 제 신념을 판매해서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 여러분 제품을 아직도 뭐 전달한다, 아직도 우리는 뭐 나누는 비즈니스를 한다, 아직도 뭔가 여기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소비자한테 파는 게 중요해요. 예, 제품을 팔아야 그 제품을 팔면서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제품 사용해야 신뢰가 생기지. 여러분 말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죠. 파는 거예요. 팔아서 제품에 대한 신뢰,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뭐 보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가는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 기본기가 생기잖아요. 소비자들 많다 보면 나름 여기서 이기적인 소비자가 나오고 와, 소비자 관리하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구나. 소비자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어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도 초반에 소비자들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소비자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뭔가 부족했고 많이 한계 속에서 뭔가 관리하려고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소비자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발전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